잠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출산 보건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문 먼저. 먼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보다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제1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 근로자의 38.3%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현실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가족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배려받는 올바른 사회 환경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출생아 수는 인구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나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 전체로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현재보다 50만 원 올린 200만 원으로 하는 등 긴급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낸 워킹맘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계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십시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지자체도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 계획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호소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선택을 존중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인구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결정된 저출산 보완 대책 브리핑에 대해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출산 보완 대책의 취지와 방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보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 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인 2020년 합계 출산율 1.5명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최소 2만 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담아 출생아 2만 명 플러스 알파 대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기 보완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완 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부터 시작되는 다자녀 우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대책은 연내 즉시 시행토록 하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대책은 1917년 시행 방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과 보완 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이행 점검 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결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시간 가족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완 대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자녀 갖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올해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합니다. 그간 월 583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월 316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 시술 지원금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고 체외 시술을 현재 3회에서 1회 추가하여 총 4회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 지원 규모는 연간 5만 명에서 9만 6천 명으로 2배 증가하여 약 1만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추가 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1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와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1가정 양립 정착은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생애 주기별로 1가정 양립의 선순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비롯하여 근로 방식을 바꾸는 시간 선택제, 재택 유연 근무의 확산, 맞춤형 보육과 초등 돌봄까지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전환형 시간 선택제, 재택 유연 근무, 초등 돌봄 추진 현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개선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 시간이 길수록 둘째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이며 캐나다 퀘벡의 경우 남성 육아 휴직이 2배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7%나 상승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 가사 분담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 육아 휴직을 대폭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두 번째 육아 휴직에 대해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의 달 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내년 7월에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둘째와 셋째를 꿈꿀 수 있는 응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도록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본 대책에서는 두 자녀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유아 두 자녀 가구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를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점수를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대폭 높여 원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두 자녀 가구가 셋째를 임신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세 자녀 특별 공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의 넓은 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자녀 이상 교원부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우대제를 우선 시행하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위원장이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이행, 점검,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범정부적 총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전국적 출산 붐 조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를 활성화하고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세 지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저출산 극복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 영향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과 기업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은 어렵습니다.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는 작은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가 존중되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일가족 양립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계와 협력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주도하는 근로문화 개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약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완 대책 수립 이후에도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인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저출산 보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제별 소관부처 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1시 40분에 콜레라 관련 브리핑이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질문 두 꼭지 받으시고 담당 휴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의 남 기자님. 네, 경향신문 남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대책 발표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또 보완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차 저출산 대책과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책 중에서 난임 지원이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장 높은 대책으로 꼽으셨는데 왜 이런 판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높이 평가하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애 낳고 경력을 포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기업을 향한 호소만으로 해결이 될 일인지 어떤 강제적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또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우리가 작년 12월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2차 1,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기혼 가구에 대한 보육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자. 여기에서 3차 기본 계획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일가족 양립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이런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한 지 8개월이 돼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이 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 이제 각각의 기반 조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출생아 숫자가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5월까지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건 아마도 메르스의 여파가 크고 또 우리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아주 사력을 다해서 이러한 저출산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좀 보완해서 발표를 해야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일단 내년도에 신생아 출산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련한 기반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중요한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출산과 직결될 수 있는 이제 난임 지원 또 아빠의 달 시행 같은 이런 시책들을 보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난임비 지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년의 출생수 아동의 100명 중에 4명이 이 난임 지원으로 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작년에 2015년대 난임 지원을 받아서 출생한 출생아 수가 1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1년에 작년에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이 2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분이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난임 시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확대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난임 지원을 확대를 하면은 약 한 3만 명, 지금 대상은 한 4만 5천 명 이상의 대상이 더 추가가 되는데 한 3만 명 정도는 이 시술을 받을 거로 예측을 하고 대개 이 난임 지원을 한 이 난임 체외 수정이니 뭐 이런 시술의 성공률이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5%에서 한 30, 한 3, 4%, 55% 평균 한 30% 정도 되니까 30%만 잡아도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추가 출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출산했던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우선 난임을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으로 발표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셨지 좀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질문 1과 가정 양립이 필요하고 예. 경력포기 여성도 일관이 많은데 기업부에 호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저희가 이번에 2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기업의 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지금 여러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이쪽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신 데가 이제 고용노동부 또 여가부 또 교육부에서도 물론 많은 정책을 펼쳐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각 부처의 실장님께 좀 정확한 저보다 더 담당 부처의 실장님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부터 좀 말씀을 그러면 좀 해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부터는 그 담당 실장님 답변 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떠나셔도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 다음에 그 콜레라 또 이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하나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나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네. 장관님께. 그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입니다. 그 총 횟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6번으로 연간에 난임이요. 네. 총 횟수가 연간 6번으로 제한이 돼 있는 연간이 아니라 일생에 6번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횟수를 연간으로 늘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그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42세 44세로 44세인가요? 네. 나이 제한을 풀 생각은 없으신지 네. 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난임 지원구 시술 횟수는 이번에 원래 3회로 돼 있었죠. 3회로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1회를 더 해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또 44세 이전의 그 여성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곧 44세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정한 내용이긴 한데 그 44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동